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걸 나누고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원하는 삶이 있었고 그 원하는 삶을 남들보다는 약간 한 발 앞서서 출발하고 싶었던 그 시작점과 어떻게 9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원하는 삶을 향해서 과정을 겪어왔고 성장해왔고 그 성장 가운데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사장님들과 조금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룹 테드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최성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유일하게 사귀었던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한 명한테도 연락했더니 그 친구도 사진이 없고, 그래서 뒤지고 뒤지다가 싸이월드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았는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실 뉴스픽 하면서 너무 못생겼었거든요. 네, 대학교 때는 너무 꾸미는 거 좋아했고 그냥 아르바이트가 제 인생이었고 철모지 20살이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책값 좀 주세요 해가지고 30만원 받으면 그걸로 내 용돈하고 책값은 3만원 정도 쓰고 재고 떠서 그렇게 엄마한테 용돈을 뜯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엄마는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냥 그 하고 싶은 게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나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만 이루고 싶었던 소비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20살을 보내고 있을 때였고, 저는 요즘에 20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대단한 게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근데 저는 또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았었고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진실의 사장님을 앉혀놓고 저는 놀러 나가고 막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의 관점에서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저렇게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저렇게 불성실하고 한심하게 학교를 다니나?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아이였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었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했던 20살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침반의 역할처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이야. 너의 인생의 30에 너의 인생의 40살에 이러한 삶이 정말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도화지가 여기에 있어 라고 누군가가 나침반 역할을 해줬더라면 잘 따라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갔었고 너무나 막연한 미래였고 그리고 너무나 그냥 답답함만 가득했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20살의 대학생이었어요. 여기는 친구 기숙사거든요. 항상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놀러 다니고 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친구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만 잤던 기숙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키워서 좀 할 텐데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100점을 혹시 한 번이라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특정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뭔지도 몰랐고 경험해본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막연하게 산 20살이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냥 저는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정말 싫다 이거였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그 경제적인 이유로 싸우는 이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다 알고 있었고 아빠의 긴 어깨가 축축 처지는 모습을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보게 됐고 자영업의 경쟁사로 인해서 아버지가 물러나는 모습을 저는 사실 자녀 입장에서 바라봤고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버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이런 생활들을 저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 입장에서 그걸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뭐 하나 가진 게 없고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에 들어오긴 할 수 있을까? 나는 150만원, 180만원이라는 직장에 들어가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누스킨을 만났고 그 누스킨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그냥 제품으로 왔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제가 지나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그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였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저는 누스킨을 내가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저는 제품 좋아도 누스킨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당연히 제품을 좋았어야겠지만 저는 이거였어요. 권리소득과 레버러지.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외부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본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면. 근데 저는 그 자본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근데 건물 소득에서 나오는 그 월세 소득도 있지만 그 건물이 스스로 자가 증식하나요? 자가 증식 안 하죠? 층층이 본인이 안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레버러지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걸 제가 이해가 되는 순간, 아, 이거는 해봐야겠다. 만약에 이게 영업이었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팔지 못하니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권리소득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레버러지라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파는 게 아닌 거라는 걸 100% 이해하지 못했고, 팔더라도 초기에만 팔면 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내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해되는 순간 저는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종순 사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강의에서 변화는 이거는 변하고 이거는 안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는 게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맨날 자기 바빴고 놀기 바빴고 먹으러 다니기 바빴고 불성실했던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려고 서울에 올라가는 순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에 걸리는 지하철을 타는 그 거리를 강의를 들으면서 갔고, 모닝스쿨에 7시 반에 시작하는 그 모닝스쿨을 6시 반부터 줄 서서 기다렸고, 그 6시 반부터도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고, 그런 다음에 모닝스쿨을 들은 다음에 아침에 그냥 계란이나 고구마나 이런 간단한 식사를 하고 또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어요. 공부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뉴스킨 공부를. 그러면서 10시에 강의가 또 있거든요. 그 10시에 강의를 또 들었고, 그런 다음에 점심을 먹고 2시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발이 안 떼지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발이 자꾸 안 떼지는데 답답하니까 내가 이거 채우는 시간이라도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방학 때가 되면 갈 곳이 없고,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는 거.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텔레비전만 켜고 있었고, 채널을 맨날 돌리기 바빴고, 그 텔레비전을 한순간에 끊게 되는 거예요. 시크릿 가든 이후로 본 드라마가 없어요. 그 텔레비를 한순간에 끊게 됐고, 매일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았던 게 한순간에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 책을 읽지 않았던 제가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런 태도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난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의 이런 것들을 나로 인해서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냥 변화해야 된다, 여기 안에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를 듣는 순간 그냥 저는 다 바꿨어요. 생각 오래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했구나. 그러면서 대학교 때 그 코팅지 있어요. 1대부터 6대까지 5% 주는 그 코팅지가 있고, 그 옷이 목이고 붓기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코팅지를 안고 잤어요. 그걸 안고 자고, 박재현 사님은 1도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안고 자면서 친구들한테 그거를 풀고 다니고, 어때? 맥도날드는 몇 프로 주는 줄 알아? 그래서 맥도날드는 3%래. 디스크는 5%야. 그러면서 6대까지 5%, 6대까지 5%면 저나 심장이 계속 뛰면서 전 세계를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러면서 20살에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뭘 했다고? 회원가입도 안 했거든요. 회원가입도 안 했는데 괜히 그렇게 난 부푼 가슴을 안고 내가 성공할 거야.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레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에 저는 내가 대학교를 자퇴할 수 있었던 결정타는 바로 이거였어요. 일본 컨벤션. 제가 일본 컨벤션을 갔다 왔기 때문에 2년 뒤에 있었던 미국 컨벤션에 1대 2명과 2대 파트너 1명과 같이 갔었어요. 3명의 파트너 같이 갔었거든요. 처음에. 일본 컨벤션에서 제가 보고 온 게 뭐냐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한국이 이렇게 됐겠네. 딱 지금 변종현 사장님 같은 모습 있죠? 이런 남자들이 떼거지고 몰려다녀요. 네.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쁜 H라인 스커트에 갈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한국에서는 보통 찾아볼 수 없는 뉴스킨 사업자들이 일본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백삼호 강의장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백삼호 강의장이 딱 이 정도였어요. 여기 의자 사이즈. 저는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이고 그냥 180도 제품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일본을 갔는데 제가 일본 컨벤션을 가게 된 것도 돈이 있어서 갔을까요?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을까요? 당연히 엄마가 허락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교수님의 그 텃밭에 제가 일부 그 체험학습을 가야 된다 해놓고 저희 엄마도 좀 약간 덜렁대시는 스타일이라 깊게 안 물어봐요. 그러냐? 약간 그런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언니한테 한 방을 날렸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가? 이거 아니면 안 되네 이러면서 신용카드를 만들게 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투스킨 신용카드 있거든요. 150만 원. 그거를 만들었고 저희 언니는 그걸로 일본을 갔고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변형보 사장님이에요. 아르바이트에서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알바비를 안 줘요. 비행기 티켓까지 입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스토리거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빨리 주실 사람이 왜 안 주세요? 싸웠을 텐데 이 싸우는 순간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그때 협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오늘 알바비를 지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달 뒤에 떠날 수 있는 그 여행을 그 일본 컴백 중요한 그 일정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장님 정말 급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일본 티켓팅을 했고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알바비를 받고 일본 컨벤션을 갔는데 밥 먹을 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20만원씩 인당 20만원씩 들고 갔는데 그때 바이탈리티가 2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 에이즐라 알스케어드 리차지만 파는 게 그 바이탈리티였거든요. 그 바이탈리티를 뭐라고 그 선판에 그 제품이 나의 성공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두 통을 사서 이제 두 통을 가슴에 품고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죠.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투지폰일 때 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얘네들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일본에 가 있는 거야? 한낮 1시에 갑자기 트렁크를 끌고 가니까 아버지가 촉이 이상했나 봐요. 얘네들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성인이라 데리고 오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깜짝없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3일을 받고 굶으셨거든요. 기적이에요. 그거는 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집안에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엄마 아버지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시작할 때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주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확신이 서잖아요. 주변은 다 나를 응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엄마 아버지께 처음으로 얘기를 드렸던 얘기가 엄마 아빠 나 성공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부모님은 죄송해요. 여기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막내딸이 그냥 철부지로만 봤더니 막내딸이 내가 성공하고 싶은 애였구나. 그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그냥 단순히 여행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아빠 나 성공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간 것 같으세요? 나 아빠 아르바이트 4개에서 돈 모아서 간 거예요. 근데 아빠 나 여기저기 스킨 보고 왔는데 나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 나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 한마디를 했더니 엄마 아버지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했는데 대학교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너무 막연했고 내가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야 내가 행동을 할 것 같은 생각에 막 귀신을 보고 왔는데 남들한테 귀신 보고 왔다고 하면 너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내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퇴서를 제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저는 학자금을 대출 더 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 자퇴서를 제출하는데 근데 조교 선생님이 갑자기 왜 자퇴를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준비를 하냐. 그래서 아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또 그 시기에 누스킨 하면서 바꾸게 되는데 번호 이동인 줄 알았는데 번호 바꾸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누스킨 시작할 때 전화번호가 0으로 시작한 거 아세요? 전화번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핸드폰이 4420 0400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전화번호부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수소문 끝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인맥이 걸러지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전달했는데 제가 사업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사업 참 괜찮다 라고 하길래 의외로 반응이 너무 괜찮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괜찮네? 그 친구 엄마가 180도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지금도 쓰셔? 안 쓴대요. 그럼 나 엄마 한 번 만나주게 해주면 안 돼? 아, 알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일 한번 와봐. 내일 약속을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중요한 건 모든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놓은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두 스킬이라는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해명조차 할 수 없는 기회들을 모두가 다 전화를 안 받고 그 중에 딱 3명이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 친구 이야기보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그 친구가 지금도 매니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달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선배님이 파트너의 소비자로 들어와 계세요. 21살에 대학을 자퇴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저보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 한 명도 없었고 핸드폰 번호부가 0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지인이 없죠.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큰 이모였으니까. 신용카드도 없었고 에이즈랑 이야기하면 어림없이 헛소리한다는 이야기하죠. 제가 그 초기에는 굉장히 그 회사 멋진 자동차에 자료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플립차트와 노트북과 데몬 가방과 이런 것들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코팅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콜드를 할 때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정말로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된 얼굴이 5분만 이렇게 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몬 약속을 어떻게든 잡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파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파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파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시기를 9년을 보낸 거예요. 차 없이 대리점이 4번 떨어졌고요. 대학교 때는 몸무게가 56kg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뉴스킬을 하면서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무게가 80kg까지 찌게 돼요. 여드름도 안 난 기분이 여드름이 자꾸 나요. 근데 그게 화가 올라오는 건지 나중에 알았어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제가 옛날 사진을 좀 뒤져봤거든요. 옛날 사진 나와요, 이제. 이게 정선 사장님 사무실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검정 운동화에 검정 바지에 뚱뚱하니까 다 검정색이에요. 다. 긴 머리에 이렇게 이총근 사장님하고 찍었고, 그래도 좀 상태가 나아진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라플라플 티셔츠. 이것도 친구가 얻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21살에 강의 듣고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때 사업이 잘 된 시기였을까요? 사실 삼천지배가 잘 돌아가고 소비자 잘 만나고 데모도 하고 초대도 잘 되고 그런 시기였을까요? 네, 항상 우리 둘만 봤어요. 항상 둘만. 초대된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웠어요. 늘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입 앙 다물고. 가네코 카츠미 사장님. 서울에서. 근데 돈은 그렇게 오는데 어디를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도 가고 부산 가고 이렇게. 핸드폰 정지도 안 하고 말할 때 전화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을 할 때 초기엔 다 누구나 겪는 일들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데몬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공원에 다니는 할머니를 데려다가 데몬을 해봤는데 얼굴 망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나한테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돈이 있으시죠? 없으시죠? 그냥 좋다고 그냥 가시죠.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여만 하는 것이 지켜내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먼저 인사드리는 것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 인사드리는 거랑 센터에 1시간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닥에 보이는 쓰레기, 정선 사장님 방, 센터를 일거리로 닦고 쓸고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이 안에서 사장님들과 어울리고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있는 건,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건 그냥 먼저 사장님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랑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거야. 그게 내 스스로를 돕는 첫 번째 시도였어요. 사장님들은 그냥 파트너라고 해서 스폰서의 도움을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이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 정도의 행동을 하시는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고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를 제가 했던 과거에 했던 사업을 보면서 생각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는 사업자가 되어지면서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려고 한 발 떼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달랐던 건 한 발 떼는 노력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1등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저는 반장이라는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부반장도 선거조차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학교 뒤에서 그냥 숨어있고 소심했고 뒤에 앉아있고 뭐 하나 드러나게 잘하는 없는 애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배워서 밖에 나가서 조금 한 발 떼보는 거, 조금 행동해보는 거, 그냥 듣는 거를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해보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은 없었어요. 원종수 사장님 저 강의 너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받아들이면 저 무조건 바로 해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한번 윤 사장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셨던 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사장님 그냥 바로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저는 받아들이면 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2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저는 있었어요. 대리점이 됐다 떨어졌다 하는 그 과정에 2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시청에서 민원도 받아보고요. 하도 무슨 전단지를 전문대에 붙이고 다녀요. 그 문어발 전단지는 절대 그대로 붙이시면 안 돼요. 몇 개를 좀 뜯어가지고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뜯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청에다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러닝큐랑 좀 겹치는데,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 내가 맞는 건 고지고 때문에 가셔야 돼요. 절대 형제라인과 비즈니스 소통을 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은 투스키 못해, 그냥 러닝큐 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화장품 못해 사장님은.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런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약간 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나 그냥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러닝큐 해볼까? 러닝큐 명함도 만들어가지고 러닝큐를 또 뿌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제 꿈에 이룬 뉴스킴이 최고다 라는 걸 느낀 게, 이 러닝큐로 제가 한 달 유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나러 가면 1년치를 끊고 와야지 500PV가 뜨는데, 만나면 자꾸 한 달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1년 할 거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데, 한 달짜리를 20번을 제가 저희 진실사장님과 해내게 돼요.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비를 더 쓴 것 같아요. 2000GB를 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그때 주력으로 하고 있던 게 뉴스킨이 아니고 또 러닝큐였기 때문에 그 러닝큐로 20건을 달달이 100포인트씩 해서 2000GB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달 연맹하면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시청에서 그 전단지를 보고 민원을 많이 왔고, 또 전단지를 3000장을 제일 싼 거를 받아서 뿌려가지고 그 3000장을 뿌렸는데 한 3명 버틴 것 같아요. 항상 점심 먹고 부영 3단지에 오후 1시 2시면 엄마들이 쇼핑하러 나오시거든요. 그 후쿠사마 거리에. 그때 항상 전단지를 제가 고정적인 그 자리에서 돌렸고, 그때 만났던 박남매를 항상 만났고, 항상 자꾸 후쿠사마 오는 거예요. 짜증나게 진짜. 그래서 제 친구 언니 가게도 막 들리고. 근데 항상 박남매가 박명서 박주연이에요. 네. 최자매 박남매, 그 거리에 박남매 최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왔다 갔어요 박남매. 친구 언니 가게 이불집에 갔는데 박명수의 명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찢어 버려버리세요. 여기도 왔어 말이면서. 아니 순천 사람이 여기서 와가지고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진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진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고, 또 제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약속이 다 캔슬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여수에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언제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이 너무 중요해요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고민이. 근데 겨우 찾아낸 고민이 밤 10시, 11시에 부영 3단지 술집이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다 술 취한 사람들이잖아요. 라이트 전단지랑 섞여가지고, 라이트 전단지랑 섞여서 저는 그걸 주러 다녀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그거 다 돈이고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로 계속하면서 김정선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장님은 인맥이 없으니까 운동 같은 걸 좀 다녀봐 라고 하셔서 그래 운동을 한번 또 다녀봐야겠다 해가지고 요가를 끊게 돼요. 근데 또 비싼 헬스클럽이나 이런 피트니스 클럽을 가면 너무 돈이 비싸니까 동네 작은 요가원을 제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가원에서 제가 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관계가 넓혀져 나가야 되잖아요. 관계를 넓히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인사를 잘해야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근데 20대 아가씨가 깍쟁이같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나니까 감자 먹을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감자에 제가 거기서 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네. 바디갈바니 때 거기서 터줏대감 금레이모를 만나가지고 그 금레이모가 바디갈바니 22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매출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3,000GV가 블록 가입 눌리시는 꿈꾸시죠? 초기 사장님들. 저도 다 껐어요. 다 여기 겪으신 거예요. 왜냐면 스타 포텐셜 스쿨이야. 지금은 빌드 스쿨인데 빌드 스쿨은 8블럭을 6개월 안에 3번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3,000GV를 그때는 6개월을 유지해야 빌드 석세스 스타 포텐셜 스쿨을 갈 수 있었어요. 빌드 스쿨을. 그거를 꼭 목표로 세우세요. 초기 사장님들이 거길 가셔야 돼요.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데 대리점이 딱 됐는데 그 20일 마지막 날까지 말일까지 2,000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3,000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일 날이잖아요. 근데 막 그 말일이 되기 전날 새벽 2시에 갑자기 잠에서 막 깨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TRA 결제하는 꿈 꾸고 진짜 막 그랬거든요. 결제하는 꿈 꿨는데 막 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잠깐을. 근데 막 너무 하고 싶고 간절하니까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일을 하려고 고객집에 갔고 고객집에서 9시 45분인가 9시 반인가 TRA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극복해낸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작은 성취라는 걸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맛보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업에서 성취감을 맛보는데 저는 이 안에서 작은 성취감, 목표를 이루는 거를 여기서 그 작은 제품 하나 나가는 것부터 저는 맛보고 이렇게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킨 백수 여기 나오죠? 뉴스킨 백수 저도 해봤어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면 기본 1시간 반이에요. 여서동에서 미팅이 끝나면 11시간, 12시 되면 이제 밥을 먹으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식당으로 가면 여서동에서 또 바로 가는 버스가 삥 돌아요. 버스 막 덜컹거리고 막 대목 가방에 막 1시간 반을 걸어서 1시 반 정도에 도착하면 밥을 먹으면 3시 정도 돼요. 3시면은 또 이제 하루가 낮잠이 좀 와요. 그래서 낮잠 좀 이렇게 잤다가 하루가 또 가요. 그런 시간도 저도 보내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던 거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내갔다는 거예요. 한 달 때는 노력과 함께.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다 오거든요. 그 타이밍이 오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되는 과정에 내가 아직 그 타이밍이 안 왔다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012년도 12월 28일에 한참 음성을 지원 다닐 때 음성 갈 때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런 식으로 삥 돌아서 새벽 4시 반 5시에 기차를 타면 10시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 그거를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거기 가면 유일하게 매출이 뜨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나오니까 대본 할 사람 모아놨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로 만난 사람이었고, 이분이 제가 그때 지원하고 와서 기차에서 이거를 바디갈바닉을 목에다 이렇게 하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뉴스킨 사업이 쉬운 건 아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약속에 예약에 눈썹을 휘날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약속한 사람마다 약속을 펑크내는 날도 있다. 하지만 작은 기다림이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다. 기분 나쁘지도 않다. 기분 나빴나봐요. 기분 나빴으니까 쓴 거야. Why? 왜? 뉴스킨은 내 거니까. 난 한 달에 고작해야 몇백만 원 노동력의 돈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니까. 난 비즈니스 오너이다. 2012년도 몇 살이지? 22살에 쓴 거예요. 22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20대가 10년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거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비가 됐고 매거진에
올라오고 있는데 매거진 글이 더 웃겨요. 여수의 젊은 사업자 최성결 루비 이그제큐티브는 인터뷰 때문에 지난밤 서울에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스킬에 대한 순수한 영역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녀는 20대 초반의 나이가 어색할 정도로 성숙한 사업자의 때문과 짙게 되어있다. 나이 들어 보였나봐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고 아직은 어리지만 가능하다면 남들보다 더 빨리 경제적인 안정을 이뤄내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뉴스킨과 함께라면요.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도 생생히 기억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뉴스킨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작은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기 전에 나라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냥 단순한 업무를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준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경제적인 불편함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거를 훈련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나를 찾아가고 나를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들도 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를 이 사업을 하면서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루비가 됐어요. 2년 반 동안 대리점이 됐다 떨어졌다 그 과정을 천당과 지옥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농축된 에너지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그 과정에 저는 남들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남들이 3개월 만에 루비 되는 거, 1년에 루비 되는 거, 저는 2년 반에 준비가 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출발점이 달랐으니까. 그러면서 스타 포텐셜을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쁜 곳이었어요. 이 스타 포텐셜 스쿨이. 그 한병우 대표님이 뉴스킨의 어카운트 매니저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은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책도 쓰시고 리더십 강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강의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뉴스킨밖에 안 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제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킨밖에 안 하세요. 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초기 사장님들은 빌드스쿨을 꼭 가셔야 돼요. 여기를 가시면 내가 이 안에서 작은 우물 안에서 놀고 있다가 우물 밖으로 꺼내주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내가 여기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 안에서 깨우치게 되고, 대한민국의 정말로 잘하는 사장님들을 전국에서 모여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2013년도에 뉴캠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뉴페스타 있죠? 윈터와 썸머가 있잖아요. 그때 뉴캠프를 1년에 한 2-3번 정도를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업자, 그러면서 성장을 같이 했던 사업자라고 해서 3,00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최연소 루비로.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어리둥절했고 내가 이런 데 서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내 사업을 해서 한 건데 이런 데 서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사가 괜히 세우는 게 아닌 거였었어요. 나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스스로한테 칭찬을 많이 못해줬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3,000명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루비가 되는 그 과정을 마이스토리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고, 회사가 그러면서 지금은 조지현 대표 이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사님이셨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저를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셨던 순간이 기억나요. 그때부터 저를 그냥 키워주신 것 같아요. 회사가 당신의 성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밭을 잘 밟을 테니까 이 안에서 열심히 그냥 모든 것들을 심어내고 잘 수확해만 가세요. 라는 것들을 내가 너 키우고 있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라는 것들을 그 회사와 함께, 스폰서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가면서 컸던 것 같아요. 성장의 발자취를 제가 흔적을 한번 뒤져보니까 결국은 이 성장의 발자취가 남는 건요, 본사의 로드맵에 따르는 거였어요. 본사의 로드맵에 따를 때 아까 그룹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윈터에 몇 명과 함께 갈 거고 썸머에 그 다음 썸머에 몇 명과 함께 갈 거고, 그 본사의 로드맵에 내가 맞췄을 때 성장의 발자취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뉴캠프에 한 번 딱 빠졌다. 그 중에 한 번만 빠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루비가 저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의 로드맵에 맞추면 무조건 성장한다 라는 거를 감각으로 경험으로 익혀봤기 때문에 또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한 번쯤은 감각으로 한 번은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가 누스킨인가요? 사장님들은 모든 우선순위가 누스킨이세요? 네. 저는 모든 우선순위가 누스킨이었어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생각을 좀 단순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왜? 원하는 삶을 가려면 내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이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인데 이 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야죠. 단순한 원리 아니에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뭘 바뀌어야 되냐? 모든 우선순위를 나는 누스킨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면 나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선택을 매번 할 수 있을까가 나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박명도사님과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생각이. 광주 올 때도 그러고 팀앤리트를 도전할 때도 그러고 센터럴일 때도 그러고 순간순간 저희는 결혼식 날짜도 그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둔 다음에 날짜를 바꿨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날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저희 그날 시스템 있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잘 날짜를 봐왔는데 왜 그러냐? 아니 그날 중요해요. 시스템 있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앞당긴 거예요. 뒤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리더 미팅을 했어요. 사실 그 신혼여행도 너무 안 가고 싶었어요. 바로 그냥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싶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저는 미팅을 밤 10시까지 했었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리더 미팅했고, 신혼여행 안 가고 싶었는데 김미영 스폰서님이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 하셔서 2박 3일인가 갔다 왔어요. 제주도로. 그것도 너무너무 저희는 행복했어요. 이 안에서 우리 둘이 만나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날짜 비교했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1순위 시스템, 나의 비즈니스. 이런 생각을 어제 강의를 하면서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몇십억을 들어서, 아니 몇 억을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체 하나를 꾸렸는데 어떤 다른 사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이 가게를 문을 닫을까? 내가? 근데 문을 안 닫을 것 같더라고요. 명절에도 문을 열 것 같더라고요. 내 가게니까. 근데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누스킨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업을 나의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선택의 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고, 이 원하는 삶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예요. 사장님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으세요? 네. 진짜로요? 네. 얼마나 간절하세요? 막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우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책에 나오거든요. 가슴을 뒤흔들 만큼, 뜨거워질 만큼 뒤흔드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나를 돕는 거고, 그리고 가족이었어요. 원하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불편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였고, 사장님들은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편안하신가요? 시간적으로 편안하세요? 가족과의 관계는요? 건강적으로는요? 관계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너무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친구를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 시간을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루를 지금 스케줄을 준비해놨어. 너 시간 될 테니? 애기 잠깐 하루 동안 맡기고 나올 수 있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준비해놨어. 지갑은 들고 오지 마. 그런 다음에 친구가 나와요. 아침부터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춰놓고 이 친구를 위한 마사지부터 모든 걸 다 해놓는 거예요. 힐링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친구야, 너 나 만날 때 절대 지갑 들고 오지 마라. 나는 너 만날 때 내가 다 쓸 거야. 나 이러려고 누스킨 했거든? 너 지금 상황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날 때는 너를 위해서만 쓸게. 절대 지갑 들고 오지 마. 앞으로도 지갑 들고 오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런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거를 원종순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대요. 그 친구, 그 거절했던 그 친구, 차를 밀어버릴 거야 했던 그 친구가 아기를 낳고 힘든 상황인데 원종순 사장님께서 그 친구를 불러서 관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누구야?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쓸 거야. 지갑 들고 오지 마. 나 그러려고 해서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한테 거절했던 거는 생각도 못 한대요. 근데 그죠? 차를 밀어버릴 거야. 그랬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어떤 존경하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돈을 쫓지 말고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업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 같거든요. 원종순 사장님 관계에서 승리하신 거 맞나요?
그냥 몸만 오세요. 좋은 마음과 우리 가족들 따뜻한 시간 보내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다 그냥 오세요. 이모 그냥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편안한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어떠세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리더 사장님이 왜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우신가를 봤더니 이 사업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들이 커져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로워지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단순히 돈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돈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돈도 물론 포함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원하는 삶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사장님들? 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세요? 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구가 될까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끌어내야죠. 그거를 배우셔야죠. 그것도 못하겠다고 이 업에서 배워나가셔야죠. 그거 하는 일이니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 권리소득과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셨다면 최선으로 선택했던 뉴스킨이 최고의 선택이 될 만큼 배우고 변화하자. 그게 모두가 여기 공통된 마음인 거예요. 제가 2013년도 7월달에 루비가 됐는데 됐다 떨어지고 생각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나 봐요.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어떤 피드를 제가 퍼와가지고 어우였네요. 다행히 밤 11시에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감정이 촉촉해지잖아요.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점점점. 핑계거리에 사로잡히기보단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뉴스킨은 희망이고 도구다.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삶은 완전하게 다르다. 차비가 없을 때가 있었고 여름에도 겨울 신발을 신어야만 했던 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않았기에 내가 그리고 꿈꾸는 미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도 환경이 100% 다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이 여기로 이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뉴스킨은 나에게 그 이상의 귀중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아직 다 알려면 멀었다. 또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앞으로의 나에게 닥칠 고난은 문제가 아니다. 와봐라. 반갑게 기꺼이 맞이해주리. 먼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바라보고 가기에 생각이 여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환경은 여기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 저는 배운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여기서 행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생각은 어디로 가 계세요? 될까? 또 이러네. 언제쯤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으세요?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냥 이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서 요구되어진 대로 한 발 한 발 뛰어가면 선배 사장님이 겪었던 것들을 지금 나는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고, 박재현 사장님 계시죠? 김문주 사장님, 제가 그 마음의 멘토로 삼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너무 진짜 만나보고 싶거든요. 이분은 지금 정말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사명을 다해서 하시죠. 변현모 사장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듣고 썼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11시 34분에 김문주 사장님께서 순천에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맨 앞줄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심장을 두근두근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강의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글을 읽으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닌데 자꾸 본인이 그렇게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스스로 전달하고 있나? 내가 사람들한테 돈거리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분께 여쭈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그분께 나온 답은 뭐였냐면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자로라도 살아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난할 때 받는 훈련이 있고 부자가 돼서 받는 훈련이 있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받겠는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받겠는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몸담고 어떤 일을 하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정말 잘 살기 위해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결국엔 사람이라고, 꼭 성공하라고, 그래야 남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난 성공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파트너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듣는 내내 가슴이 뛰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김문주 사장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 자유, 돈, 행복, 가는 과정 속에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지 말아야지. 자기 바둑을 둘 줄 아는 리더가 돼야지. 그러려면 진짜 고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또 거짓없이 알려주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이 돼야지. 문득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터널을 걷는데 그 앞에 빛만 보고 가면 되지. 주변에 터널이 뭐가 있고 먼지가 얼마나 꼈는지를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지 않으세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될 것을 이제 생각 그만하고 자야지. 생각이 참 많을 때였나 봐요. 이걸 보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저는 영화를 그냥 한 편을 봐도 그냥 재밌다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괄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가난해도 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구나. 2천만장자 조규철 사장님이 큰 그룹을 갖고 계신 이유는 가난도 해보고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다 겪으셨고 지금의 부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변명 말고 일단 가자. 그걸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 어떤 생각도 그냥 깊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선택했고 원하는 삶이 정해져 있고 먼저 가신 사장님들의 삶이 본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것,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는 그저 하지만에 멈춰버립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꿈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줄 스토리라 생각하고 과정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즐기면서 한 발 한 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